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14주차 2편. 1편에는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했고요. 나머지 진도를 나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와인 하나를 선정해서 사례를 들어는 시간, 그다음 와인 서비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제가 퀴즈 하나 내고 끝냈죠. 스페인 하다가 각국의 스파클링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스페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공부하셔도 맞습니다. 까바. 와인 저장고는 까부. 아시겠죠? 네, 진도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목차에는 한국 와인인데요. 한국 와인은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의 와이너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들을 좀 보고 제가 제 의견을 좀 내는 걸 하겠습니다. 한국 와인. 우리나라의 와인의 역사는 30년도 되지 않고 와인 제조 기술은 매우 약한 편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독일과 프랑스에서 도입해서 독일의 리즐링 포도죠. 이것으로 만드는 마주왕. 예전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좀 있죠. 그다음 머스켓, 포도 종류입니다.로 만드는 프랑스의 보르도 타입의 몽블루가 있죠.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근데 저가죠. 저가하고 좀 비교가 되는 데는 있다는 얘기죠. 화이트 와인으로는 마주왕, 샤또 몽블루가 있고요. 마주왕은 1977년에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중간 단맛의 향이 은은하게 와인으로 독일 모젤 와인의 타입이죠. 독일 모젤 초록색 병 긴 데서 가파른 그런 지역에 유명한 와인. 생산에서는 동양 맥주였고요. 샤도 몽블루는 산 뜻입니다. 오타네요. 산 뜻하고 드라이한 프랑스 보르도 타입의 와인으로 진로에서 생산합니다. 레드 와인으로는 해태 생산은 보르도 타입의 노블 와인이 있고요. 그 외에 화이트 와인과 로제 생산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마트나 이렇게 가보면 한국의 와인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냥 뭐 대형 회사에서 수입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보다는 한국 와인을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들 한국의 와이너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인은 한국에 존재하는 와이너리, 와인, 포도밭 이것을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단합니다. 처음 그 대부도, 인천, 서해안, 우리 그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남한의 가장 북쪽인 서해안 쪽이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이쪽에 대부도, 인천 서원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와인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포도가 아닌 이렇게 변형된 것 갖고 만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포도를 갖고 전통적으로 만드는 지역이 대부도부터 다 남부지방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구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영천에도 있습니다. 14개의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니까 대구 중심으로 보면 영천에도 14개의 와이너리가 있고요. 또 충북 뭐 영동이라든가 뭐 강원도의 영월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의 안성이라든가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와이너리를 봐야 되고 대규모로 되어 있는데 왜 힘든 부분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포도가 프랑스 테르바처럼 까베네 쇼비뇽 멜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베이스가 캠벨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은 여름에 먹는 포도 있죠? 그게 캠벨입니다.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대중적인 캠벨 갖고 만드니까 당도가 약해요. 그래서 완전 발효로 13도 이상 쭉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또 어느 정도 발효되기 전에 먹으면 단맛은 있지만 완전히 정제된 맛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당, 설탕을 섞어서 약간의 효모를 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와인의 맛이 약간 쓴맛이 나는 겁니다. 오래 저장도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국 와인을 공부할 때는 와이너리에 가봐라. 많이 있다. 그러나 포도의 베이스가 좀 그래서 좀 그렇고 생산 기술도 좀 그래요. 가보면 좀 열악하죠. 농가 주도형이라고 그래서 생계형이거든요. 대규모 이런 게 없고요. 그다음에 산 전체를 다 개발을 대형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토스칸의 수포 투스칸 기억하시죠? 그래서 프랑스의 묘목과 기술을 도입한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처럼 한국의 와이너리도 이제는 온난화 때문에 때로와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까베네 쇼비뇽 멜롯 까베네 프랑 나무를 가지고 와서 생산 기술도 배워서 대규모로 한번 해보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와인이 갈 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미국 와인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와인. 미국 와인은 미국의 대부분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나파밸리가 제일 크죠.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거기가 이제 미국의 원조고요. 또 창시가 됐고 또 지금은 막 로버트 파커 같은 사람은 점수까지 주는 세계적인 대중화를 이끌어냈죠. 대규모 생산을 하고 기계화를 도입하고 굉장한 기술이 발전되고 있죠. 굉장히 크죠. 여기 와인 소개된 것은 1796년 스페인 선교사를 통해서라고 기록이 있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립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 발견을 통해서 됐고 영국이 최종 이정에서 발달된 사실 가장 그 선진국이지만 얼마 안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스페인이나 영국 이런 데서 많은 문물들이 가고 탐사를 갔죠.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와인도 연결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와인은 최근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나파밸리 쪽이죠. 이는 와인을 재배하기에 알맞은 기후 조건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때루아. 또한 풍부한 자본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력, 대규모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저렴하고 품질은 약간 떨어지지만 대량으로 생산하고 기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와인도요, 프랑스처럼 비싼 와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중에 하나 뭐 키스. 그렇습니다. 오퍼스완, 스트리밍 이글 이런 거, 오퍼스완, 스트리밍 이글 이런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오퍼스완, 스트리밍 이글 이런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렇게 형체가 그려져 있는 그 라벨들 비쌉니다. 비싸고 또는 마케팅 쪽으로 그 어떤 사람의 그 이렇게 매니아처럼 막 몰리게 하는 이런 거 이런 마케팅에서 컬처 와인이다 해가지고 그런 마케팅도 하고 해서 미국 굉장히 활발하죠. 캘리포니아 와인은 이런 어떤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와인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즐겨는 먹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근에 먹지만 우리가 소주 맥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주 맥주 많이 먹고 프랑스가 와인 많이 먹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먹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프랑스인은 1년에 한 100병 정도에서 먹고요. 미국은 고작 10병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와인을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병도 안 먹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문화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로 그렇지만 그걸 만들어서 수출하고 하는 비즈니스는 다르다는 겁니다. 대중적 비즈니스. 오케이, 이해되셨죠? 다음. 자, 호주입니다. 호주. 1788년 호주로 이민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1820년대에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에 조성된 포도원의 첫 와인이 탄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우리가 이제 9세기 신세계를 다룰 때 신세계 와인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지금 호주와 뉴질랜드를 묶어서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9세기와 신세계가 있는데 신세계 중에 대표적인 와인이 칠레 미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여기 뉴질랜드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같이 묶어서 생각해라.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호주 밑에 뉴질랜드 같이 묶어서 와이너리는 같이 생각해서 그래서 호주는 유명한 게 뭐다? 시라즈. 그러니까 프랑스의 시라라는 포도가 일로 건너가서 시라즈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프랑스의 시라라는 포도가 건너가서 시라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유명하고 그 밑에 뉴질랜드는 화이트 와인. 포도가 뭐예요? 쇼비뇽 블랑. 아시겠습니까? 호주의 시라즈 레드 와인, 그 다음에 쇼비뇽 블랑 화이트 포도의 뉴질랜드.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를 묶어서 하고 신세대의 중요한 나라다. 오케이. 자, 지중해 타입의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당분 함량이 높아서 산도가 거의 없는 것이 여기 포도의 특징이고요. 와인 생산량은 400만 헥토리터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와인 생산이 약 30% 정도죠. 세계 생산량이 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40%를 영국으로 수출합니다. 영국으로.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데는 와인을 여기서 많이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역사적인 거로 보면 영국, 미국, 호주는 같은 벨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전 세계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와인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 세계 역사를 알면 무역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과 호주는 사실은 벨트를 같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무역도 잘 이루어지죠. 자기들끼리는. 자, 그 다음에
호주의 국내 와인 소비량 1인당 18리터이며 많이 먹죠. 이는 미국의 2배 정도 이는 양이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많이 먹습니다. 호주에서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은 주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중남부 지역이고 이 지역의 전체 생산량의 50%. 그러니까 호주에서 나오는 것은 반은 중남부에 있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는 시드니 아시죠? 시드니가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라는 지역에서 약 27%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남쪽엔 빅토리아에서 14%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지도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호주 머릿속에 아시죠? 남반구에 있는 호주 거기서 어디서 많이 나온다? 세계적으로 써라 하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뉴 사우스 웨일스 앤 빅토리아입니다. 아시겠죠? 주요 세 지역 포도는 시라즈. 그 밑에 뉴질랜드는 뭐다? 쇼비뇽 블랑의 화이트 와인. 오케이. 자, 스위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위스. 자, 스위스는 무슨 생각 드세요? 좀 이렇게 춥다는 생각 들죠? 와인이 나옵니다. 와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와인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안 나오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일단 요거를 마치고선 설명을 드릴게요. 스위스 와인. 약 12,000헥타의 와인 생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는 강이나 호수 근처에서 와인을 생산합니다. 와이너리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테루아가. 추운 지방이니까 주로 화이트가 많이 나오죠. 유명한 와인 지역으로는 미르 운트 노엔브루크제가 있고요. 비아츠, 마라리스, 테신, 오스트슈파이츠 운트 그라우벤덴 이런 등이 있는 겁니다. 여기 와이너리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와인이 거의 생산이 돼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인다. 우리나라 1년에 한 5천 가지 들어오지만 안 보인다. 그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거지 자체 소비하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5천 가지가 아니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시각적인 걸 키우고 공부하고 또 추후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외국 가서 꼭 맛을 보시고요. 아니면 구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스페인, 포르투갈에 이어서 나머지 우리나라하고 스위스만을 호주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유명한 구세계 와인 했지 않습니까? 구세계 와인하고 신세계, 그다음 살짝 우리나라 했고요. 몇 가지 했는데요. 진도, 그러니까 각국 나라에 대한 와인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와인 서비스만 남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진도가 이제 여러분들 책 다 가지고 계시죠? 그 교재 책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강의 교재도 있지만 책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책에는 있어요. 그런데 강의 교재는 이제 간략하게 해서 안 나간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또는 우리가 대구니까 대구 기준으로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나라가 어디야? 일본이죠. 일본도 와인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일본에 사케 술만 있는 게 아니고 와인도 유명합니다. 와인도.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굉장히 유명해요. 최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비싼 와인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미국 얘기했고요. 호주, 뉴질랜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얘기했고요. 다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리스. 그 다음에 스위스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 미국이 어디입니까? 캐나다 나옵니다. 춥죠?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이스 와인. 독일의 아이스 와인이 건너가서 아이스 와인. 포도를 얼려가지고 당도를 높여가지고 대량생산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비달 포도로 전 세계 80%를 다 아이스 와인으로 지금 유명해졌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저쪽 스위스 말고 옆에 발칸반도, 크로아티아 이런데 다 와인 나옵니다. 하다못해 몰디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나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리고 왜 눈에 안 띄느냐? 국내 소비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진도나 아니면 마트에도 없는데도 유명한 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추운 지역에 화이트 와인 이런 것들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넓게 전 세계에서 거의 나오니까 좀 희귀한 와인도 이렇게 한번 마트나 또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트라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와인 서비스 마지막 15주 강의를 일단은 남겨놓고 여러분들 와인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또 직접 마셔보고 논문을 쓴 그 와인 하나를 소개할 테니까 이제는 기억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1953년산 1953년산 세계적인 오디셨던 라뚜루 그걸 제가 직접 시음하고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는 이제 뭐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아주 멋지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드 와인은 디켄팅 오래 얼어놓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은 아무리 비싸도 디켄팅을 모르면 못 먹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와인을 즐기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있습니다. 첫째, 비싼 와인은 돈이 없어요. 두 번째, 올드 와인은 디켄팅을 모르고 바로 먹으면 못 먹는다고 생각해요. 셋째, 올드 와인을 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만났어요. 다행인 거예요. 잘 만났고요. 일반적인 영한 와인, 젊은 와인, 얼마 안 된 거, 영한 와인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올드 와인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진도에서 배운 건 영한 와인이고 올드 와인은 없습니다. 좀 이렇게 과장하면 지구상에 저밖에 없어요. 이거 배워놓으면 좋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기회가 되면 드셔보세요. 이렇게 그럼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알고라도 계시면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어떤 모임에서 그렇게 드시는 거 아닙니다.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닦고 어떻게 디켄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가끔 만날 것인지 모임을 만들 것인지 이렇게 하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제목도 제가 멋있게 줬습니다. Secret of Old Wine. 그러니까 올드 와인의 비밀이다. 그건 뭐냐? Focus on decanting. 올드 와인은 디켄팅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앱스트랙은 영어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제가 Secret, Old Wine, Decanting, 샤또 라뚜르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보르도의 세계적인 오대 샤또 5개 기억나시죠? 퀴즈 3초. 그렇습니다. 라뚜르, 마고, 라피드 로칠드, 무똥 로칠드 오비움 그 중에 기준이 되는 세계 최고의 남성적 와인 라뚜르입니다. 라뚜르. 그것도 1993년산을 직접 시음하고 제가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셔본 것처럼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도움 됩니다. 그 다음에 빈티지 포도수확 연도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글씨를 키울까요? 자, 서론입니다. 자, 먼저 올드 와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영한 와인에 반대되는 거겠죠. 그래서 올드 와인은 묵은 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5에서 10년 또는 15년 이내에 마셔야 하고 동의어로 숙성 와인이라고 한다. 이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의견에 약간 반대하는 거죠. 단어에도 나타나 있듯이 오래된 와인으로 영한 와인과는 대비된다. 그리고 와인의 타입을 설명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와인을 달다, 달콤하다로 구분하거나 달지 않다, 뭐 dry and sweet죠. 가벼움, light and heavy, 바디감, 입안의 질감, 부피감 그런 나누는 것과 같이 와인을 영한 와인과 올드 와인을 구분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와인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올드 와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한 걸 살펴볼까요? 무조건 올드 와인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일단은 뭐 탐이 좀 나죠. 없고 희귀하고 본 적이 없으니까. 첫째, 무조건 올드 와인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고 비싸다는 생각이 일단 들잖아요. 둘째, 올드 와인은 뷔페에서 못 마신다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왜? 다 날라갔을 거야. 식초야. 저걸 어떻게 먹어?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셋째, 실제로 많은 올드 와인이 상해서 못 마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그 병을 우리가 뭔가 부시오네 놨다. 부시오네. 셋째, 올드 와인은 적정 시기에 마셔야 하는 것으로 고급 브랜드를 구매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빈티지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굉장히 비싸요. 경매 시장 가면 한 병에 6천만 원 정도예요. 우리는 못 먹죠. 그러나 그레이트 빈티지가 아닌
그냥 보통의 와인도 오래되면 괜찮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견을 버리고 올드 와인 있으면 한번 마셔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포도 수확 연도의 최적 시험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다양한 빈티지 차트. 사실 빈티지 차트가 있어요.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그 차트에 나타나는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해보면 거의 맞는데 올드 와인은 거의 그렇지 않다. 제 의견입니다. 자, 와인에 점수까지 매겨서 서열을 나눈 방법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최근 와인 매너가 중요시되는 시기에 와서 이 와인 디켄팅, 반드시 되는 디켄팅은 뭐예요? 여러분 설명했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찌꺼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한다 이런 개념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더 그래서 마셔야 좋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후자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와인이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와인을 마시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와인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인을 마시기 전에 다른 용기에 부어서 와인의 본질의 맛을 깨우는 디켄팅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올드 와인의 디켄팅은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와인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켄팅을 꼭 해야 하는데 얼마의 시간만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고 심지어 디켄팅은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까지 존재한다. 그러나 저는 이거를 실무적인 경험이나 이런 테스팅을 해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통해서 20년 동안 이 모든 이 내용을 여기다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이 논문을 쭉 제 걸 들으면 엄청나게 지식이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산정시까지 만들었어요. 몇 년사는 몇 시간이 있다 먹어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식, 공식 제가 그걸 만들어냈어요. 제가 주장하는 과학적인 도표, 도식, 산정식, 숫자, 계산 이런 거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와인 연구들에 대한 분석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런 기초 산행 연구들을 이렇게 본 겁니다. 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그 기존에 제가 한 게 아니라 기존 다른 연구들은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연구니까. 그러나 반면에 와인 생산과 관련된 재배 환경, 독자적인 개발사 측면에서는 하향 평준화 우향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와인 연구 논문에도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서로 이제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이 서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다른 논문의 내용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올드 와인에 대한 연구에 이런 것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와인을 연구를 했다라는 어떤 기초, 어떤 그런 환경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 와인 소비자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드 와인과 디켄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올드 와인 전문가를 테스팅을 분석해서 디켄팅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드 와인을 바로 마시고 올드 와인의 감정, 마케팅 및 투자 등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자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 3편에서 마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